네, 지금부터 초중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시작을 할 거고 목차부터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줄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객관식부터 외부 지문까지 이 한 줄평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문항 하나하나별로 혹시 변형된 거라든지 아니면 풀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하나씩 다 문제를 풀어주도록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총평 영상을 찍을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한 줄평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 줄평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남자가 도끼를 들고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발등이 찍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과 외부 지문만 나왔기 때문에 공부해서 단어 많이 알고 있고 언어로 좋고 모의고사 문제 많이 등급 좋은 학생들이 등급 다 가져가는 실수였어요. 쌤말 틀리고 있나요? 없죠. 근데 이번 시험은 객관식부터 사실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식 모의고사가 총 50개가 들어갔고 교과서 지문이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험 출제 비율을 좀 같이 봐보도록 해볼게요. 어떻죠? 교과서가 25%로 4분의 1이나 차지합니다. 우리가 1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80%에서 90%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조금 봐보고 교과서에서도 내용 일치 문제 간단한 어떤 문제 나온다고 해서 간과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일단 교과서 양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했던 거는 모의고사가 진짜 많았는데 아니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과학 관련된 지문도 3-4개가 있었고 내용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많이 했는데 교과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되게 의아했을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제일 첫 번째 어떤 함정입니다. 문항별 배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서가 많이 나왔다는 거. 이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외부 지문 제외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이했을 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등급 가리기 포인트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한 친구들이 실수 없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거의 점수를 획득 못한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문항을 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서술형 1번 문제예요. 총 이번에 1번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이 총 4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하게 서술형 4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딸려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지문을 꼼꼼하게 암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6점 날아갈 수 있는 게 조금씩 배점이 달라져서 챙길 수 있다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암기를 잘 못했거나 혹은 암기한 문장이 안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 시험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서술형을 내가 공부를 진짜 거의 다 암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쓰는데 문제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 많이 찔리겠죠. 좀 더 깊게 보자면 서술형 1번이에요. 1번은 사실 빈칸 문제가 나왔었는데 변형이 됐어요. 밑에 조건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번 서술형에서 좀 까다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빈칸에 대해서 빈칸 문장이 뚫려 있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아웃단어, 글자 수 제한은 정확하게 있는데 그 글자 수를 다 주진 않았어요. 서술형 4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부터 시작해서 이 발생한 데까지가 영작하라고 나왔는데 보기 19단어라고 영작을 하라고 하죠. 근데 실제 단어의 개수를 세보면 13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6단어를 추가로 알아서 외운 걸 토대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한 문제면 다행이겠지만 서술형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 풀 때 아마 쓰는 것조차도 아까 힘든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서술형 B번과 C번 이런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좀 찍어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한 친구들은 맞췄겠죠. 또 서술형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문제를 좀 봐주셔야 돼요.
영영트풀이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B번과 C번을 암기한 단어, 그러니까 암기한 친구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깐만 좀 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 기출을 보면서 어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법 틀린 걸 고치는 형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에 대해서 어법 유형만 엄청 공부를 했었을 텐데 갑자기 뭐 동의어, 유의어도 아니고 여기 원래 써져 있었던 단어를 쓰라고 암기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못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등급 가리기 포인트 두 번째는 서술형에 대해서 중요한 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중요 문제, 주제 문장, 그리고 뭐 핵심 어법이 있는 문장, 뭐 특수 구문이 있는 문장, 싸그리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5월 때부터 사실 바로 내신 들어가면서 암기 진행해 주셔야 돼요. 한줄평에도 나왔던 이 세 번째 이유는 외부 질문입니다. 어휘도, 내용도, 정답.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 부분을 좀 같이 가볼게요. 뭐 어덜부터 시작해서 컨솔리데이션 한 번씩 다 봤던 단어들일 거예요. 이번 외부 질문을 풀면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단어들이에요. 핵심뿐만 아니라 알고 있으면, 숙지하고 있으면, 내가 미리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큰 도움들이었겠죠. 근데 단어의 난이도를 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아마 처음 보는 단어도 있을 거고 받긴 봤는데 뜻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 외부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해서 고난이도 어휘에 대한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그동안 안 내어보고 언어력적으로만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순서도 그렇고 삽입도 그렇고 심지어 요양문 문제에서 정답이 다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깊게 설명해주면 2단 5단 있죠. 이 단어 몰랐다고 하면 여러분이 19번 요양문 문제 아마 다 4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답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질문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다 찍었어요. 내문항, 전문항 다 이 단어를 안다는 가정의 해설을 찍은 것도 있고 단어가 몰랐었을 때 우리가 고등급에서 배웠었던 문제풀이 스킬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꼭 이 영상 봐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피드백 통해서 다음 기말고사 때까지 충분하게 우리 섞인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하면서 실전력 키우면서 우리가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등급 가리기 포인트 세 번째는 어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 어디다 적용해야 되죠? 그쵸? 섞인 모의고사에도 적용해보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월달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일단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뭐 수행평가도 있었을 거고 사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학교에 적응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학원들 숙제도 많긴 많지만 이제 더 이상 영어를 1학년 때처럼 놓으면 안 됩니다. 1학년 때처럼 공부하면 여러분이 큰일 나요. 1학년 때 잘 봤던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잘 본 거지 여러분 내신을 잘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문을 쓰면서 암기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 어휘랑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쵸? 외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외부 지문 관련해서 고난이도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급에서 적어도 61강부터 시작해서 100강까지 해당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어휘 실력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모고 응시하는 스킬 적용입니다. 외부 지문이라는 거 관련된 건데 이 단순하게 문장 해석하고 언어력적으로 문제 풀리는 거 없습니다. 이번에 외부 지문 생각을 찍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에 대해서 진짜 엄청 집요하게 찾고 그 문장들을 토대로 문제 푸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고득점이고 문장 암기하는 것도 자신 있고 서술형 자신 있고 나는 오로지 외부 지문에 대해서만 지금 부족한 학생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세 번째 모고 응시하면서 스킬 적용하고 선생님이랑 피드백하는 이 수업,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총고 이번에 2학년 총평에 대해서 마쳤는데 좀 위에 아까 나왔던 그림처럼 이 믿는 도끼 발전시키는 현상이 사실 기말고사 때도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쉬고 노는 거 다 좋긴 좋은데 딱 이번 주까지만 딱 그만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일단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 현상 안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는 웃는 모습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